자, 첫 번째 경기 이제 브라이튼 대 첼시. 자, 일단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스투피나 그리고 이고르가 결장. 좀 후방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있는 그좀 브라이튼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니콜라스 잭슨이 이제 좀 부상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좀 잭슨이 이제 좀 부상을 당해서 이제 결장을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라비아 그리고 이제 포파나가 이제 여전히 결장 중입니다. 자, 우선 이제 두 팀 같은 경우에는 6일 전에 FA컵에서 맞붙었었는데, 이제 그때는 브라이튼이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도 이제 뭐 양 팀 다 주전들 위주로 이제 기용을 하면서 이제 전력으로 좀 나섰지만, 첼시가 기대 이하의 좀 경기력을 보였고, 그리고 그 경기에서 첼시가 유스팅을 단 한 개밖에 기록을 좀 못하면서 득점기의 창출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저조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6일 전 맞대결에서는 브라이튼이 더 나은 경기력을 좀 보이면서 이제 좀 승리를 좀 거뒀던 좀 매치였다, 이렇게도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물론 이제 6일 전의 맞대결보다는 이제 첼시가 더 나은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 이전보다 첼시의 그런 좀 경기력이나, 스타일러님 별풍선 1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스타일러님 이제 팬클럽 가입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래도 이제 이전보다 이제 뭐 첼시의 좀 경기력이나 뭐 조직력이 좀 떨어진 상태고, 그리고 지금 첼시 같은 경우에는 홈과 달리 원정에서는 5경기 연속 승이 없을 정도로 긴 부진을 좀 겪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이전에 비해 좀 원정에서의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 그런 좀 첼시고, 특히 지금 이제 원정에서는 더더욱 지금 공수 밸런스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불안정한 모습도 좀 많이 좀 보여주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뭐 첼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보다도 지금 중원 장악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좀 전체적으로는 좀 다운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약간 이런 요소들을 좀 고려했을 때 뭐 이번 경기 역시 지금 뭐 원정에서 첼시가 솔직히 홈 브라이튼 상대로 좀 좋은 모습을 좀 기대하기는 많이 좀 어렵다 보니까, 저는 그래도 최근 좀 흐름이나 좀 경기력적인 요소를 좀 더 고려하고, 그리고 좀 원정에서 첼시가 너무 지금 약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 좀 고려를 했을 때는 이번 경기 역시 그래도 브라이튼이 좀 더 뭐 좋은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이제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이 경기는 저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브라이튼 프랜승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분석 결과 봤을 때 브라이튼 프랜승 보는 경기. 그리고 이건 기준점이 3.5다 보니까 네, 3.5는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브라이튼 프랜승의 2.5줄 언더로 이제 접근하도록 할게요. 소지사랑님 반갑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로나 대 헤타페 경기. 자, 일단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주마가 이제 결장 중이고, 그리고 추가로 지금 아벨로이즈까지 이제 좀 결장 의심인 좀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느 정도 좀 공격 자원에서의 그런 좀 결장 이슈가 좀 큰 그런 좀 지로나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인 지금 밀라가 결장 중이에요. 아무튼 뭐 이렇게 좀 양 팀의 이제 좀 결장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전해드려 봤습니다. 자, 우선 이제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 6경기 중 단 한 경기를 이긴 걸 제외하면은 좀 죄다 졌을 정도로 저조한 성적을 좀 거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빌바오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3대0 대패를 당하며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경기에서는 이제 빌바오의 그런 좀 산케트가 이제 해트트릭을 좀 기록하면서 이제 지로나가 좀 무기력하게 좀 패배를 했죠. 네. 오리자님 반갑습니다. 네. 자, 아무튼 좀 최근 좀 페이스가 좀 좋지는 못한 좀 지루나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원정팀 뭐 에타페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 꼬마 상대로 원정에서 대패한 경기를 좀 제외하면은 지금 진 경기가 없을 정도로 기대 이상의 행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리그에서는 5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뭐 최근에 뭐 이제 컵 경기를 좀 제외하면은 이제 리그에서는 야발띠몽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이거 띠몽님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바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이제 쪽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 컵 경기에서 뭐 이제 진 경기를 좀 제외하면은 지금 뭐 리그에서는 좀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면서 좀 좋은 흐름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그저 헤타페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뭐 지로나가 이제 홈에서 점유율은 더 이제 높을 수는 있다고 봐요. 네, 다만 근데 지금 뭐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도 좀 최근 주도권을 잘 가지지 못해 경기를 좀 어렵게 좀 풀어가고 있고, 그리고 대체로 지금 지로나의 공격 전개도 뭐 그리 좋지는 못하기 때문에 수비 밸런스가 좋은 그런 헤타페 수비를 공략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 경기는 뭐 오히려 이제 뭐 헤타페가 좀 지로나의 공격을 잘 제어하면서 자기 페이스대로 끌고 갈 수도 있는 좀 경기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좀 지로나가 이제 헤타페 페이스에 좀 말려들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 이 점도 좀 말씀을 드려봐요. 자, 물론 이제 지로나가 지금 홈이고 그리고 헤타페가 원정 3연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은 지로나한테 더 유리한 요소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부분을 제외하면은 현재 뭐 헤타페가 더 우세한 부분이 많다 보니 이런 지금 헤타페 상대로 지로나가 좋은 결과를 좀 만들기는 어렵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현재 뭐 흐름, 뭐 경기력, 뭐 이제 밸런스 등 전부 그래도 에타페가 더 좀 낫다고 보니까 이런 요소들을 더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네, 헤타페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분석 결과 봤을 때는 헤타페 프랜스 무른 경기. 네, 아니면은 언어반을 본다고 하면은 이건 언더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타페 프랜스의 이점을 좀 언더로 이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데스리가 경기 아우크스부르크 대 라이프치. 자, 아우크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프치 같은 경우에는 주전 윙어 1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좀 2명이 좀 결장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교적 좀 전력 누수는 라이프치가 좀 더 이제 큰 상황이다. 네, 이렇게도 좀 전달이 들어봅니다. 자, 우선 이제 아우쿠스 같은 경우에는 3연승을 좀 이어가면서 이제 승승장구하다가 현재는 3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이제 흐름이 안 좋습니다. 네. 자, 특히 이제 뭐 아우쿠스부르크 같은 경우는 이제 2월부터 경기력이 좀 현저히 좀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공격도 많이 좀 침체된 상태라고 좀 볼 수가 있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좀 확실히 최근 이제 뭐 장크트 파울리 전부터 좀 나서 빠진 모습 좀 보여주고 있는 그쪽 현재 좀 아우크스부르크라고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라이프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3경기 연속 승이 없다가 그러면서 이제 직전 경기 장크트 파울리 상대로 이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어느 정도 이제 흐름 전환에 좀 성공을 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봤네요. 확실히 이제 이전에 두 팀이 맞붙는다고 하면은 이제 빠른 템포의 공격적인 양상으로 이제 흘러갈 수 있었겠지만, 현재는 양 팀 다 이제 이전보다 템포가 좀 느리고 그리고 지금 공격력도 다소 좀 저조하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서는 좀 템포가 느리면서 공격성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경기로 좀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아무래도 일단 뭐 아우크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공격이 좀 많이 좀 침체되었고, 그리고 이제 라이프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홈과 달리 이제 좀 원정에서의 좀 공격적이나 득점력은 좀 떨어지는 편이다 보니까 이런 약간 양 팀을 좀 고려했을 때는 뭐 이번 경기가 좀 생각보다는 뭐 이제 공격에서 양 팀 다 좀 두각을 나타내기는 어려울 수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흐름까지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근데 뭐 비록 뭐 라이프치가 원정에서 5경기 연속 승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최근 뭐 아우크스부르크에 비해서는 경기력 면에선 더 낮고, 그리고 상대 전적을 좀 봤을 때도 이제 최근 5경기 기준 이제 3승 2무로 라이프치가 많이 우세했습니다. 네. 자, 뭐 다만 근데 뭐 이제 아우크스부르크 홈에서는 뭐 3경기 연속 라이프치가 좀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좀처럼 좀 승부가 안 나고 있긴 해요. 네. 자, 다만 근데 뭐 그럼에도 좀 불구하고 이제 뭐 직전 경기 좀 승리를 좀 통해 이제 반등할 모먼트를 만든 그조 라이프치히고, 그리고 현재 지금 아우크스부르크의 좀 경기력이나 좀 페이스가 많이 떨어진 전까지 좀 고려를 하면은 이 경기는 뭐 원정이라 해도 라이프치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네,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라이프치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라이프치 승 쪽 보는 경기. 아니면은 언어반을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프치 승에 이쪽은 이제 언더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로냐 대 토리노 경기. 자,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공미 1명이 이제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이제 오드가르드가 이제 좀 결장 중인 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볼로냐한테 이제 호재인 거는 이제 핵심 포워드인 이제 오르솔리니가 이제 이번 경기부터 이제 정상적으로 출전이 가능하다. 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좀 리치가 결장 중인 그런 좀 토리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현재 9경기 연속 지금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홈에서는 3연승 중으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추가로 지금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에서 5경기 연속 지금 멀티 득점 이상을 기록 중으로 공격 흐름도 좋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만큼 확실히 좀 홈에서는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그죠 볼로냐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보고, 자, 그리고 원정팀 뭐 토리노 역시 일단 뭐 7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지만 그 7경기 중에 6경기에서 무승부를 좀 거뒀을 만큼 좀처럼 이제 좀 이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뭐 비록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승리하는 경기가 이제 뭐 거의 없다 보니까 지금 확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서 여전히 지금 뭐 중위권에 정체되어 있는 그것도 토리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말씀 들어봤네요. 자, 일단 뭐 요 경기 그래도 뭐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이제 두 팀 다 뭐 골 점유를 좀 기반으로 이제 플레이하다 보니 점유율은 어느 정도 좀 비슷할 수 있다고 봐요. 자, 다만 지금 현재 뭐 중원 장악력이나 안 그러면은 공격 전개 그리고 경기 운영 면에서는 토리노보다는 볼로냐가 더 지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약간 좀 부분을 좀 바탕으로 볼로냐가 이제 홈에서 좀 더 유리하게 경기를 좀 풀어갈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특히 뭐 이 중에서는 이제 뭐 공격 전개가 좀 어느 정도 좀 차이가 나는 거죠 양 팀이기 때문에 뭐 이번 경기 역시 이제 좀 공격에서의 그렇죠 퀄리티에서 좀 볼로냐가 더 이제 좀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좀 예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이제 뭐 공교롭게도 토리노가 이제 긴 무패 행진을 이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진 팀이 이제 볼로냐였고, 그리고 근래 이제 홈 볼로냐 상대로는 이제 연속으로 좀 졌을 만큼 토리노가 약한 면모를 좀 보였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뭐 볼로냐 사이드를 보는 게 이제 좀 더 낫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 경기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볼로냐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분석 결과 봤을 때는 볼로냐 승 보는 경기. 네, 그리고 언어만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볼로냐 승에 2.5 언더로 이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레스트 대 오세르 경기. 자, 일단 브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오세르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이제 브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일 전 이제 챔스 너가 플레이오프 1차전 경기에서 파리를 좀 상대했지만 파리 상대로 3대0 대패를 좀 당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좀 3대0 좀 대패를 좀 당했기 때문에 이제 16강 진출은 뭐 거의 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 자,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내일 이제 조합본까지 뭐 받으시려고 하면은 추가로 이제 좀 후원을 하시면은 제가 이제 이틀 동안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후원을 하시면은 제가 이제 기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그 보내드리는 걸로. 자, 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제 뭐 3대0으로 좀 대패를 당한 그런 좀 브레스트였기 때문에 야발띠몽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띠몽님 후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내일까지 이제 조합이랑 추천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자, 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제 뭐 3대0으로 이제 확 좀 깨져서 이제 좀 16강 진출이 뭐 거의 불가능한 그런 좀 브레스트다 보니까
이제 뭐 다음 이제 2차전은 브레스트한테 솔직히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지금 뭐 브레스트가 암만 뭐 좀 전력으로 좀 나서봤자 이제 홈 파리 상대로 그것도 이제 좀 3점 차 이상으로 이겨야 16강 진출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는 솔직히 뭐 사실상 좀 불가능에 좀 가깝기 때문에 브레스트 입장에서는 다음 2차전을 좀 대비하기보다는 이제 온전히 지금 리그에 좀 집중할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확실히 좀 2차전은 좀 이제 가감히 좀 포기하고 이제 올릭 이제 뭐 리그에만 좀 집중할 가능성이 큰 그런 좀 브레스트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오세르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극심한 부진을 좀 겪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 원정에서는 좀 4연패 중으로 더더욱 좀 약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이제 아무래도 홈에서는 좀 계속해서 좀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이제 패배는 좀 면하고 있지만 원정에는 이제 속절없이 무너져 이제 패배하는 좀 경우가 좀 많습니다. 자 그만큼 여전히 좀 홈과 원정에서의 그런 좀 편차가 큰 그런 좀 오세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지금 뭐 최근 좀 원정에서의 뭐 오세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체로 좀 중원에서의 힘이 떨어져 밀리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브레스트 상대로도 중원 싸움에서 좀 밀릴 것으로 봐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브레스트가 중원을 좀 장악하면서 경기를 좀 주도하는 양상으로 이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좀 브레스트가 홈에서 유리하게 좀 경기를 좀 풀어갈 만한 매치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오세르의 좀 최근 득점력이 좀 좋긴 하지만 지금 그 이상으로 수비가 많이 불안정하고 그리고 특히 지금 오세르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는 더더욱 좀 수비 뒷공간이 잘 뚫려 페널티 박스 진입을 쉽게 허용하거나 아무래도 측면 수비가 이제 좀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좀 수비에서의 좀 불안적인 요소를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 역시 이제 좀 원정에서 오세르가 브레스트의 공세를 막기는 이제 많이 좀 버거울 것으로 봅니다. 자, 물론 이제 브레스트가 좀 주중에 챔스 경기를 좀 치렀기 때문에 이제 체력적으로는 오세르보다 열세일 수 있어요. 네. 다만 근데 이제 그 점을 좀 감안해도 뭐 현재 브레스트가 우세한 부분이 더 많다 보니 이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브레스트 사이드로 보는 게 그래도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이제 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브레스트 승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브레스트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 이 경기는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스트 승에 오바 오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어헤드 대 이제 스파르타 경기. 자, 일단 고어헤드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우선 이제 고어헤드 같은 경우에는 2달 가까이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헤라클레스 상대로 원정에서 좀 패배를 하면서 긴 무패 행진이 끊겼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좀 헤라클레스와 이제 난타전 끝에 이제 4대2로 좀 패배한 그런 좀 직전 경기에 좀 고어헤드고 그러면서 좀 이로 인해 이제 아쉽게 긴 무패 행진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네. 자 그리고 원정팀 뭐 이제 스파르타 같은 경우는 근래 이제 알크마르와 흐로닝원을 연달아 잡으며 이제 오랜만에 연승을 이어갔지만 직전 경기 페에노르트 상대로 이제 3대0 좀 대패를 당하면서 연승이 끊겼고 그러면서 다시 이제 좀 흐름이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단 뭐 두 팀 다 이제 좀 흐름이 좋다가 직전 경기에서 좀 패배로 인해 끊긴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체계 상황에 대해서 좀 전달을 드려봤고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뭐 고어헤드나 스파르타 모두 이제 좀 역습 전개가 좋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뭐 한 번에 좀 치고 올라오는 그림이 종종 그려질 수 있습니다. 네. 자 다만 근데 지금 스파르타와 달리 이제 고어헤드 같은 경우에는 뭐 역습 전개뿐만 아니라 이제 뭐 컵백이나 이제 중거리와 같은 다른 공격 패턴들도 이제 좀 능하기 때문에 스파르타보다는 좀 더 다채로운 공격을 좀 보일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이제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좀 대체로 어제 공격이 좀 단조로웠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공격 그런 좀 전개나 패턴, 뭐 퀄리티적인 면에서는 이제 고어헤드가 더 이제 우세할 수 있다. 네, 이렇게도 말씀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뭐 고에다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7경기 연속 지금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는 뭐 6번을 이겼을 만큼 현재 홈에서 극강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지금 홈에서는 뭐 8경기 연속 이제 멀티득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좀 득점력도 지금 오르는 상태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상대 전적에서도 뭐 스파르타에 비해 이제 고에드가 많이 앞서고, 그리고 이번 시즌 행보 또한 훨씬 더 좋다는 점까지 고려를 했을 때, 그래도 이거는 뭐 홈에서 좀 고에드가 이제 계속해서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좀 고에드라는 팀이 뭐 언제 좀 무너져도 이제 이상할 게 없는 팀이 하지만, 최근 좀 홈에서의 좀 흐름이나 좀 경기력이 그래도 워낙 좀 좋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약간 부분을 더 좀 고려해서 저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거는 고에드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승패 본다고 하면은 고에드 승 보는 경기, 네, 어느와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에드 승에 2.5 오바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퀸즈파크 레인저스 대 더비 카운티. 자, 일단 이제 퀸즈파크 레인저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2명 결장, 그리고 이제 더비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좀 2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 이제 퀸즈파크 레인저스는 공격 쪽에서, 그리고 더비는 좀 수비 쪽에서의 좀 전력 이슈가 좀 전력 누수가 좀 이제 있다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우선 이제 퀸즈파크 레인저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1승 2패로 다소 흐름이 좋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이전에 비해 모멘텀이나 경기력이 어느 정도 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긴 연승을 좀 이어갔을 때보다는 좀 모멘텀이 떨어진 그런 현재 좀 퀸즈파크라고 좀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원정팀 뭐 더비 같은 경우에는 8연패를 좀 거두다가 이제 최근 2경기에서 이제 무승부를 좀 거두며 긴 연패 행진을 좀 끊었습니다. 네. 자, 다만 근데 뭐 연패 행진은 좀 끊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 흐름이 좋지 못한 그런 좀 더비기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 이제 좀 흐름이 많이 좀 침체되어 있다, 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그래도 퀸즈파크 레인저스가 주로 뭐 공격을 좀 주도할 것으로 봐요. 네. 그리고 이제 더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평소와 마찬가지로 좀 라인을 좀 내려 수비적으로 좀 플레이하다가 역습 위주로 이제 공격을 좀 풀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약간 좀 뭐 그런 식으로 좀 경기가 흘러간다고 하면은 뭐 대체로 좀 주도권은 이제 퀸즈파크 레인저스가 이제 잡을 수 있다, 이렇게도 좀 보여지고, 자, 그리고 이제 뭐 더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전진성이나 공격 전개가 좀 많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득점기의 창출이 좀 어려울 수 있다고 봐요. 네. 자, 근데 지금 뭐 이제 더비뿐만 아니라 이제 퀸즈파크 레인저스도 이제 이전에 비해 중거리 슛이 좀 많아지면서 이제 효율적인 공격을 잘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전개도 이제 최근에는 더 좀 답답해졌기 때문에 이 경기는 뭐 더비뿐만 아니라 이제 퀸즈파크 레인저스 역시 뭐 제 아무리 홈이라고 해도 공격에서 좀 삽질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아요. 네, 좀. 자, 그만큼 확실히 좀 페이스가 떨어진 그런 좀 퀸즈파크 레인저스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이전보다는 지금 좀 믿음이 좀 많이 좀 떨어진 상태다라고도 이제 좀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래서 약간 이런 요소들을 좀 고려했을 때 현재 뭐 퀸즈파크 레인저스의 승을 무작정 보기는 다소 좀 리스크가 클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뭐 만약에 승패로 좀 접근한다고 하면은 승패보다는 그래도 고배당 자비로 접근하는 게 이제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요거는 네, 고배당 자비로 저는 퀸즈파크 레인저스 햄무나 무승부 쪽에서 접근하는 경기 내지, 안 그리고 이 경기는 뭐 충분히 좀 저득점 양상으로 흘러갈 만한 좀 경기이기 때문에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퀸즈파크 레인저스 햄무알부에 2.5점 언더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 전부 다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어느 정도 좀 분석이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